안녕하세요. 진실게임입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시나닷컴에 한류 드라마 관련 이런 댓글들이 넘쳐납니다. 이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난리냐.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이 역사를 존중하는 자들을 오히려 고소하고 있다. 한국에는 고유의 의복도 고유의 역사도 없다. 전부 중국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만약 제작사가 과거 한국이 바친 조공 문서를 직접 공개한다면 어떨까? 자, 기가 차죠? 이건 모두 한국 드라마를 향한 반응들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에요. 중국인 자신들의 주장이 마침내 한국 공중파 방송 속에서 증명됐다는 일종의 환호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이름은 21세기 대군 부인이었습니다. MBC 금토 드라마 역대 시청률 3위, 디즈니 플러스 전세계 1위, 아이유와 변우석이라는 대한민국 최정상 배우 2명이 출연한 올해 상반기 최대 화제작이었죠. MBC가 대놓고 밀어붙인 야심작이었습니다. 방영 내내 화제를 몰고 다녔고 존경 이후에도 전 세계 팬들이 스트리밍으로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드라마가 중국 네티즌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히고 있는 것이었죠. 왜일까요? 드라마 장면 하나하나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동북공정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됐기 때문이에요. 황제에게만 허용된 만세 대신 제후국이 쓰는 천세, 황제의 면류관 대신 제후용 구류 면류관, 중국식 차인, 다도문화, 중국 저가 만년필, 한복을 입은 차에 무릎을 꿇는 장면들, 왕의 죽음마저 황제가 아닌 제후의 표현으로 묘사됐죠. 자, 하나면 실수라 생각할 수 있어요. 둘이면 우연이고요. 그런데 이런 게 10개가 넘어요. 역사 강사도 전문가들도 시청자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이건 아니다, 너무 많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자주국입니까? 아니면 중국의 속국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그런데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시청한 이 드라마 속에서 대한민국의 왕은 황제 앞에 고개를 숙이는 제후였고 신하들은 만세 대신 천세를 외치고 있네요. 작가도 사과하고 감독도 사과했습니다. 배우 아이유도 변우석도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이 드라마를 기획하고 편성하고 방송에 내보낸 공영방송 MBC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논란이 터진 이후에도 이 드라마를 전편 다시 보기와 재방송으로 계속 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국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이 어떻게 드라마 속에서 중국의 속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공영방송 MBC의 침묵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올 초 2월 MBC는 새 금토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의 제작 발표회를 성대하게 열었었죠. 배우 라인업부터 대박이었어요. 주연은 아이유와 변우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두 배우가 한 작품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회당 출연료만 각각 5억 원 이상, 12회 기준 주연 2명의 출연료 합계가 최소 120억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극본은 유지원 작가, 연출은 박준화 감독, MBC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야심작이었죠. 드라마의 세계관은 참신했죠. 21세기에도 입헌군주제가 유지되는 가상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신부는 고작 평민인 재벌 성희주와 왕의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이한대군의 로맨스가 중심이었어요. 예전 드라마 군과 같이 퓨전 사극과 현대물을 결합한 독창적인 시도였고 반경 내내 두 주인공의 케미가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매 회차의 명장면이 연일 퍼져나갔고 글로벌 시청자들도 다음 방송을 기다렸다 하죠. 그런데 가상의 대한민국이라는 설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지켜졌어야 할 전제가 딱 하나 있죠. 당연히 대한민국은 자주국이라는 것. 가상의 국가라도 대한민국이 배경이라면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은 기본값이어야 했습니다. 과거 MBC 드라마국 역시 똑같은 설정이었지만 당시엔 대한민국이자 황제와 황태자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였어요. 인기도 많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짧았지만 황제국을 선포했던 대한제국의 이름을 계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도 국민을 위한 국호로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죠. 대한제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말입니다. 가상의 세계라는 이유로 중국의 속국으로 그려진다면 그건 역사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 맞습니다. 드라마 성적은 폭발적이었죠. 방영 첫 주부터 시청률 선두에 올라섰고 12주 내내 안방극장을 지배했습니다. 존경 당시 MBC 금토 드라마 역대 시청률 3위,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전세계 동시 1위를 기록했죠. 전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 대한민국의 왕실 문화를 처음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종경을 앞둔 11회 문제의 장면이 나오죠.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멈춰 세웠고 다시 돌려봤고 캡처했고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 게시글이 번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그동안 즐겁게 보던 이 드라마가 처음부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던 무언가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장면에는 왕의 즉위식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의상, 장엄한 배경음악,
무릎을 꿇는 신하들, 그리고 그들이 입 모아 외치는 말, 천세, 천세, 천천세. 기가 막히죠. 아니 만세가 아니고 천세? 아니 왜 대한독립 천세라고 하지? 천세는 천년을 살라는 뜻이죠. 그리고 황제에게는 만세, 즉 만년을 살라고 외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속국인 제후국, 즉 속국의 왕에게는 천세를 외쳤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조선 왕에게는 천세가 쓰였었죠. 그래서 조선의 왕은 황제를 칭할 수 없었고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자주국의 황제에게는 반드시 만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에서 신하들은 만세가 아닌 천세를 외치고 있죠. 드라마 스스로 대한민국의 왕을 속국의 제후로 규정한 셈이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 이게 정말 단순한 대본 실수였을까요?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무심코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천세와 만세의 차이도 모르고 전 세계인들의 인기를 받고 시청하는 글로벌 드라마에 내보낸다고요? 이제 중국의 속국이냐, 자주국이냐의 차이입니다. 수백억 건이 투입된 글로벌 드라마에서 수백 명의 제작진이 함께 검토한 대본에서 천세라는 이 단어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방송을 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천세 하나에서 끝나지 않죠. 게시글을 본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면, 두 장면, 세 장면. 발견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 사이에서 점점 무거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닌 것 같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건 조각 하나가 아니라 모자이크 전체다. 하나면 실수고 둘이면 우연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10개가 넘는 요소들이 계속 나온다면 의도된 거 아닌가요? 조각 하나만 보면 아무것도인데 모든 조각을 펼쳐놓으면 하나의 선명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 천세. 황제국의 만세가 아닌 속국의 천세였죠. 두 번째, 구류면류관. 같은 즉위식에서 왕이 쓴 면류관. 황제의 11류 면류관, 즉 12줄짜리가 아닌 제후용 구류 면류관 9줄짜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취임식에서 태극기 대신 다른 나라 국기가 걸린 것과 맞먹는 상징적 오류예요. 세 번째, 중국식 다도. 극중 아이유가 차를 따르며 차판에 물을 버렸습니다. 차판은 중국식 다구입니다. 조선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차를 따로 버리는 방식이에요. 이 장면에서 한국의 차 문화는 흔적도 없이 지워졌습니다. 장난합니까? 네 번째, 중국 저가 만년필. 한나라의 대비가 사용하는 만년필이 중국 저가 브랜드 진아오 제품이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가성비 제품이었죠. 왜 하필 중국 진아오 제품이어야 했나요? 다섯 번째, 한복의 위치. 드라마 내내 아이유와 변우석은 현대복을 입고 나오죠. 그런데 한복을 주로 입는 건 악역인 대비와 신분이 낮은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구박받는 장면은 대부분 한복 차림이었죠. 이저 전 세계인들이 보는데 해외 시청자들 눈에 한복은 어떻게 각인됐을까요? 여섯 번째, 왕의 죽음 표현. 황제의 죽음엔 붕어, 왕의 죽음엔 홍서라고를 씁니다. 드라마 속 표현들은 끝내 황제의 위상을 담지 못하고 있죠. 유명 역사 강사인 최태성 씨처럼 웬만해서는 작품을 비판하지 않는 분조차 이번엔 심하다고 발언할 정도였습니다. 조각 하나하나는 해명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들이 모두 같은 방향, 즉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묘사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MBC가 그린 이 모자이크는 결코 우연인가요?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부분은요. 제작진도 사과했고 작가도 사과했고 아이유도 변우석도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기획하고 편성하고 방송에 내보낸 MBC는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논란이 터진 이후에도 MBC는 지난 5월 24일 MBC 오늘 통해 오전 10시 30분부터 밤 11시 40분까지 전편 12회를 연속으로 재방송했습니다. 논란이 커짐에도 책임은 타인에게, 수익은 자신에게. 이것이 공영방송의 모습인가요? MBC는 논란이 생길 때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해왔죠. 지난 3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성범죄 은폐 의혹 장소가 등장했고 전범기 논란 포스터까지 노출됐었습니다. MBC는 아무 설명 없이 조용히 VOD에서 해당 장면만 편집했었죠. 지난달 4월 라디오스타에서 불륜 및 양육비 미지급 논란 당사자가 출연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요. MBC는 홍보만 강행하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괴한 사례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MBC 전 기상캐스터 고요한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MBC의 첫 반응은 사과가 아니었죠.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의 우려를 표한다는 적반하장의 말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 1개월이 지난 뒤에야 첫 공식 사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MBC는 공영방송사로 아직도 그대로 있죠.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콘텐츠의 성과는 방송사의 몫으로 챙기고 그 콘텐츠가 불러온 사회적 논란의 책임은 제작진과 배우에게 넘기는 구조.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대군 부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똑같은 일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5년 전 2021년 3월 SBS 월화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첫 방영 직후 엄청난 비판에 휘말렸었습니다. 중국풍 소품과 역사 왜곡 논란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광고주들이 빠져나갔고 SBS는 결국 이 회 방송 후 정역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SBS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했다며 지상파 방송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때 MBC는 무엇을 했을까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MBC가 당시 보도한 뉴스 제목들입니다. 시청자에게 혼쭐난 조선구마사, 사상 초유, 방송 퇴출, 조선구마사 폐지, 시총 700억 증발, 단 2회 만에 방송 폐지, 판타지면 다야? MBC는 자사뉴스를 통해 경쟁사의 역사 왜곡 논란을 강도 높게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했었습니다. 판타지면 다야? 이 날카로운 질문이 5년 뒤 MBC 자신들에게 그대로 날아올 줄은 몰랐겠죠? 아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장면으로 바꿔볼게요. 옆집에 불이 났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저건 용납할 수 없다,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정작 자기 집에 불이 난 이후 창문을 꽉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난 집에서 장사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나요? 온라인에서는 이런 조소 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제 SBS가 어떤 제목으로 복수 기사를 쓸지 기대된다. MBC는 지금 2021년 조선구마사 사태 당시 SBS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책임 있는 방송사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단 한 줄의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는 자사의 구호에서 시청자가 주인인 방송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크크크.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공식 좌파 방송 MBC 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드라마의 실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앞서 우리가 펼쳐놓은 그 모자이크 조각들을 기억하십니까? 조각 하나하나는 해명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각 여러 개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을 때 그 모자이크가 완성한 그림은 무엇이었나요?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묘사하는 그림이었죠. 그리고 그 그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스트리밍되고 있는 중이고요.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한령이 뭔지 아시죠? 중국이 2016년부터 시행한 한류 제한 조치입니다. 그 한한령이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죠. 한한령이 해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제작사들이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이 들어온 콘텐츠에서 우리가 대군 부인에서 본 것과 같은 요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될까요? 이번 드라마의 자본 출처가 정확히 어디인지조차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역사 강사 최태성 씨는 중요한 제안을 했죠. 제작사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역사연구소, 즉 역사 고증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구마사 이후에도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고 결국 대군 부인이 나왔습니다. 대군 부인 이후에도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이름의 세 번째 사태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콘텐츠 개인에게만 책임을 맡기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 왜곡을 막으려면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한 드라마의 고증 실수, 방송사의 반복된 침묵, 중국 네티즌들의 환호, 다가오는 한한령 해제, 그리고 전 세계로 실시간 스트리밍되는 콘텐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중국 네티즌이 한 말 기억하세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신화닷컴에 쏟아졌던 그 댓글들. 이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난리냐?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이 역사를 존중하는 자들을 고소하고 있다. 그 박수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주국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가장 어두운 시절을 딛고 임시정부를 통해 선포했던 대한제국의 이름을 이어받아 국민을 위한 나라로 세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자체가 그 역사를 담고 있죠. 가상의 세계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배경이라면 황제국의 위상은 기본값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시청한 그 드라마 속에서 대한민국의 신하들은 만세가 아닌 천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을 박수를 치고 앉아있죠. 그 박수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제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MBC에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5년 전 판타지면 다야? 라고 외쳤던 그 질문. 지금 당신들은 왜 침묵하고 있나요? 제작진도 사과했고 배우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방송사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재방송은 강행됐고 스트리밍 수익은 그대로 집계됩니다. 콘텐츠의 성과는 자신의 몫으로 챙기면서 그 콘텐츠가 불러온 사회적 논란의 책임은 제작진과 배우에게 넘기는 방송사. 그것이 시청자가 주인인 방송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공영방송의 모습이 맞습니까? 중국을 위한 방송국인가요?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한 방송국인가요? 우린 중국의 속국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국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